매일 밤 새벽 3시나 4시에 깨는 것은 4가지 심각한 건강 문제 중 하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SOS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새벽 3시나 4시, 모든 것이 고요한 시간에 마치 미리 맞춰 놓은 알람 시계처럼 벌떡 깨어나는데 머리가 너무 맑아서 아무리 뒤척여도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험 말이에요. 정말 이런 현상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 걸까요? 성급하게 스스로를 위로하지 마세요. 한 달 이상, 일주일에 3번 이상 밤중에 깨는 일이 잦다면 얕은 수면 때문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내부 경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한 수면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깊어야 하며 쉽게 방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 하필 새벽 3시나 4시일까요?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시간대는 신체 생체 리듬의 전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멜라토닌 수치는 최저점에 도달하는 반면 코르티솔 수치는 아침에 깨어날 준비를 하며 서서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신체 시스템의 불균형은 이 시간에 쉽게 드러납니다. 흔히 간과되는 숨겨진 위험은 기분 장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울증이 단지 하루 종일 우울해 보이는 것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른 아침 각성 불면증, 이 우울증의 전형적인 신체적 증상이라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환자들은 잠들기에는 어려움이 없지만 항상 밤중에 정해진 시간에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의 80% 이상이 이러한 증상을 경험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시상하분해 하수체부신 축의 기능 장애에 있으며 이로 인해 코르티솔이 비정상적으로 조기에 분비되어 깊은 수면 상태에서 강제로 깨어나게 됩니다. 이는 말없이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가능성이 높은 설명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 특히 비정상적인 혈당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야간 저혈당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시간대입니다. 신체가 에너지 위기를 감지하고 즉시 비상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다량의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심기항진, 발한, 불안감이 유발되어 결국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러한 저혈당으로 인한 각성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수면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세 번째 주요 원인은 종종 목에 숨어 있는데 바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신체 신진대사의 핵심 조절자입니다.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 신체의 모든 세포가 마치 가속 페달을 밟은 것처럼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가 되어 안정적인 수면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 환자는 일찍 깨는 것 외에도 심기항진, 손떨림, 더위 불내증,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와 같은 증상을 흔히 경험합니다. 수면 문제와 함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면제 복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먼저 갑상선 기능 검사를 받아보세요. 주의해야 할 네 번째 경고 유형은 심혈관계의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른 아침 시간은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혈압과 심박수는 낮지만 혈관의 탄력성은 최악인 상태입니다. 작고 불안정한 플라크나 심근으로의 혈액 공급 부족은 갑작스러운 통증 발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잠에서 깨는 것이 의학적 질환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깨는 빈도와 동반되는 증상입니다. 만약 깨더라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고 낮 동안 활력이 넘친다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진짜 위험 신호는 깨는 현상이 지속되거나 다시 잠들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 효과가 있는 차를 마시거나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원인이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질병 중 하나라면 이러한 방법들은 표면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오히려 치료를 지연시켜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어떻게 예비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수면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잠든 시간, 일어난 시간, 깨어난 횟수, 다시 잠든 시간, 그리고 낮 동안의 심리 상태를 기록하세요. 데이터는 감정보다 더 신뢰할 만합니다. 수면 일지에 아침 일찍 깨는 습관과 함께 우울감, 심기항진, 떨림, 구강건조, 심한 갈증, 잦은 배뇨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호르몬 수치 및 혈당 측정과 같은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 당신의 몸은 24시간 가동되는 정교한 공장과 같습니다. 새벽 3시나 4시는 야간 근무자들이 업무를 인수인계하고 장비를 정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모니터링실에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당신을 깨운다면 그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반복되는 일은 아침 기상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는 신체의 어떤 부분, 즉 감정조절센터, 신진대사기관 또는 심혈관계의 기능 장애가 발생했음을 알려줍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는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알려주는 것이지 갑자기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친절한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것이 완치의 열쇠입니다. 질 좋은 수면은 사치가 아니라 건강의 초석입니다. 밤새도록 숙면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이 내면의 조화로운 기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몸이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고쳐나가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익숙한 시간에 다시 눈을 떴을 때 불안해하지 마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몸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살펴보세요. 감정 해소가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신진대사 조절이 필요한 걸까요? 현대인들은 수면에 대한 이해에 있어 큰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8시간 자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수면 구조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깊은 수면과 REM 수면 주기의 균형은 단순히 수면 시간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보통 새벽 3시나 4시쯤,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수면 주기가 끝납니다. 이 시간의 잦은 수면 방해는 심층적인 회복 단계를 강제로 중단시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면역 체계, 기억력 강화 및 세포 재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몇 주 동안 단편적인 수면을 취하면 이틀 연속 잠을 못 자는 것만큼 인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신경과학에서 보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당신의 뇌는 조용히 활력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술이 빨리 잠들게 해줄지는 몰라도 밤 후반부의 수면 질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조기 각성을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모릅니다. 이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독을 마시는 자멸적인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대처 전략은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기반해야 합니다. 문제가 정서적인 것이라면 인지행동치료, CBTI,가 장기적으로 약물 치료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으며 대사적인 문제라면 식이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인슐린 민감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갑상선이나 심혈관계 질환에는 의학적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섣부른 추측은 금물이며 특히 맹목적으로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신체 검사가 민간요법 10가지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문화적 습관 또한 이러한 상황에 일조합니다. 우리는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은 열심히 일한다는 증거라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여기지만 수면 부족은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끄러워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며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인류를 자유롭게 해줘야 할 기술 발전이 오히려 우리의 생체 리듬을 더욱 교란시켰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것은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는 청색광에 노출되게 하고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는 우리의 뇌를 항상 경계 상태로 유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불면증의 온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 디지털 금식을 시도해 보세요. 화면을 보는 대신 독서, 명상, 잔잔한 음악을 듣는 것으로 대체하세요. 뇌에 이제 쉴 시간이야 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세요. 동시에 주말에도 큰 변화 없이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세요. 생체 시계는 불규칙성을 싫어하며 안정적인 리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수면을 위한 효과적이고 값비싼 방법입니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끄고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믿는 매 순간 당신은 미래의 자신을 위한 건강 자본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이른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힘든 시간을 밝혀줄지도 몰라요. 댓글을 기다립니다. 남성 노화 징후 1. 냄새 2. 크기 3. 자금 이 세 가지 징후가 없다면 아직 젊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이 징후들과 비교해보고 미묘한 신체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40이 조금 넘었고 힘든 일을 한 적도 없고 밤을 새운 적도 없는데 왜 날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 같을까요? 많은 남성들이 노화는 흰머리와 주름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인체의 노화 과정은 나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신체 기능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변화 속에 숨겨져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신체와 정신의 기본적인 상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겉모습만 보지 마세요. 노화의 징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속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얼굴 피부와 외모 관리에만 집착하여 몸속에서 보내는 노화 신호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외적인 모습은 보조적인 참고 사항일 뿐이며 내부 기능의 변화가 노화의 핵심입니다. 같은 나이대의 남성 중 어떤 사람은 활력이 넘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쉽게 피로해지고 무기력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의 근본 원인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 징후에 주의를 기울이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남성 노화에 관한 속담인 1. 냄새 2. 커짐 3. 작아짐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생리적 신진대사와 일치하는 직접적인 신체적 현상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진대사 기능이 해마다 저하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조기에 발견할수록 관리 계획을 더욱 시의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체취를 살펴보세요. 체취가 심해졌다면 신진대사가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뚜렷한 이유 없이 체취가 심해졌다고 느낍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데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냄새가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남성은 나이가 들면서 땀샘 분비 리듬이 변하고 피지선 대사가 느려져 땀 속의 불순물이 제때 정상적으로 대사되어 체외로 배출되지 못합니다. 신진대사 노폐물이 피부에 축적되어 오랫동안 남아있으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 및 발효되어 제거하기 어려운 채취를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히 위생관리가 미흡해서만은 아닙니다. 장기간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기름지고 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식습관은 신체의 신진대사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비정상적인 채취를 점점 더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도 채취가 심해지지 않는다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신체의 해독 및 노폐물 제거 능력이 젊고 건강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 부위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노화의 전형적이고 명백한 징후입니다. 가장 먼저 살이 찌는 부위는 허리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중년 이후에도 팔다리에는 살이 찌지 않지만 복부는 점점 더 커지고 아무리 식단을 조절해도 체중 감량이 어려워집니다. 이는 남성의 경우 중년 이후 기초대사율이 감소하고 지방이 고르게 분포되지 않고 주로 복부에 집중되어 내장지방이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내장지방은 외모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을 저해하여 신체 기능의 노화와 퇴행을 간접적으로 가속화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전립선 크기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이 부위는 생리적 비대증을 겪게 되는데 이는 노화로 인한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입니다. 소변량의 약간의 변화는 눈에 띄는 불편함을 유발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일상적인 배뇨 패턴의 미묘한 변화는 신체 기능이 노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을 조용히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가벼운 식단을 유지하는 남성은 이 두 부위의 성장이 현저히 느려지고 노화 과정 또한 지연될 것입니다. 세 가지 핵심 영역에 집중하세요. 이 세 가지 능력이 저하되는 것은 전반적인 젊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베개에 머리를 대자마자 잠이 들어 새벽까지 푹 잘 수 있지만 중년이 되면 불면증에 시달리고 생생한 꿈을 꾸거나 한밤중이나 이른 아침에 쉽게 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체의 내분비 리듬이 불균형해지고 신경 조절 능력이 약화되어 깊은 수면 상태에 빠르게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신체의 회복 효율이 크게 감소합니다. 두 번째로 줄어든 것은 체력과 지구력입니다. 예전에는 계단 몇 층을 오르거나 간단한 신체 활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기운이 빠집니다. 심폐기능은 해마다 저하되고 근육량은 점차 감소하며 신체의 산소 및 혈액 공급 효율이 떨어지고 체력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저하되고 악화됩니다. 세 번째로 줄어드는 것은 식욕입니다. 젊었을 때는 식욕이 왕성하지만 중년이 되면 식욕이 감소하고 가볍고 적은 양의 음식을 선호하며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사라집니다. 이는 소화기능 약화와 장연동 운동 저하로 인해 음식물 소화 및 흡수 효율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신체의 영양소 섭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뚜렷한 감소를 보이지 않는다면 신체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노화 속도가 같은 연령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느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노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만 조정해도 젊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노화를 늦추기 위해 값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건강관리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몸에 무리를 주는 건강하지 못한 일상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빠르게 걷거나 스트레칭하는 등의 적당한 운동을 매일 꾸준히 하고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면 신진대사를 꾸준히 개선하고 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습니다. 기름, 설탕, 소금이 많이 함유된 음식 섭취를 줄이고 자연 그대로의 통곡물과 신선한 과일 및 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여 신진대사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내분비 상태를 유지하세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을 피하면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어 신체가 밤에 스스로를 회복하고 다양한 기능의 기본적인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럽고 되돌릴 수 없는 생리적 과정이지만 과학적인 관리를 통해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신체적 활력과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 한 가지, 큰 문제 두 가지,
작은 문제 3가지. 이렇게 3가지 기준을 통해 자신의 건강이 여전히 젊은 시절 수준인지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글을 읽으신 후에는 자가 진단 방법을 저장해 두시고 댓글란에 몇 가지 항목이 해당되는지 남겨주세요. 함께 간단하고 실용적인 일상 관리 팁을 공유해봐요. 8시간 수면 패턴이 뒤집혔나요? 권장사항 55세 이후 중장년층의 체질에 맞춘 숙면과 장수를 위해 수면 시 다음 7가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55세 이상인 사람들이 매일 밤 8시간씩 충분히 자는데도 아침에 여전히 무기력하고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매년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지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에너지 수준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랫동안 대중이 믿어온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수면 기준이 정말 모든 연령대에 적합한 것일까요? 젊은 사람들의 수면 패턴을 55세 이상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년 및 노년층의 건강한 수면의 핵심은 수면 시간이 아닙니다. 현대수면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55세 이상 노인의 수면 구조는 이미 생리적 변화를 겪어두며 젊은 시절이나 중년 시절의 수면 패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저하됨에 따라 깊은 수면과 얕은 수면 주기의 비율은 계속해서 변하며 일정한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깊은 수면 시간은 해마다 줄어드는 반면 얕은 수면의 비율은 계속 증가합니다. 8시간을 누워 자더라도 실제로 수면을 취하는 시간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생리적 현상이므로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 침대에 누워 쉬는 것에 집착하여 일부러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 억지로 누워 쉬려고 합니다. 하지만 효과적이지 못한 수면은 오히려 생체시계 리듬을 교란시켜 밤에 꿈을 많이 꾸고 자주 깨며 수면의 질이 지속적으로 저하된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 시간을 얼마나 자야 하는지에 집착하기보다는 중년 및 노년층이 진정으로 우선시해야 할 수면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수면 시간에 대한 오해를 피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좋은 수면 습관을 기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안정적인 수면 각성 주기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수면 시간을 늘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수면 과학 연구에 따르면 중년 및 노년층의 수면 건강을 위한 핵심은 수면 시간보다는 규칙적인 일상생활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은 내분비 대사를 안정시키고 내부 장기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평일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만 주말이나 휴일에는 늦게까지 깨어있고 늦잠을 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 패턴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생체 시계가 자주 교란됩니다. 따라서 한 번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더라도 피로와 신체 손상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55세 이후에는 신체의 조절 및 적응 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일상적인 생활 패턴의 인위적인 변화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합니다. 매일 일정한 수면 및 기상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의도적으로 1시간 더 자는 것보다 몇 배 더 효과적입니다. 젊은 세대처럼 늦게까지 깨어있으면서 휴식을 취하는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따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억지로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들 필요도 없습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에게 있어 건강한 수면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자신의 수면 욕구에 맞춰 수면 시간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소해 보이는 일상 습관들이 중년 및 노년층의 수면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겉보기에 건강해 보이는 취침 습관 중 실제로 조용히 신체를 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자기 전 식단을 조절하는 것은 숙면을 위한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기름지고 느끼한 저녁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많이 마시거나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야식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밤의 내장 기관의 신진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수면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위장의 소화 효율이 떨어지고 기름기와 소금이 많이 든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몸은 밤에도 계속 소화 활동을 하기 때문에 뇌가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자연스럽게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밤에 깨는 횟수가 늘어나 수면 주기가 자주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다음날 정신 상태에도 영향을 미치고 혈액순환계에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55세 이상인 분들은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고 배가 70% 정도 찼을 때만 드시는 것이 좋으며 취침 2시간 전에는 식사를 중단하고 취침 1시간 전에는 물 섭취량을 줄여 목을 축일 정도로만 조금씩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밤에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식단 조절 외에 수면 환경의 미묘한 변화는 중년 및 노년층의 수면과 건강 증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까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간과되는 환경적 요소는 무엇일까요? 수면 환경을 세밀하게 조정하면 깊은 수면의 질이 향상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침실 배치를 바꾸지 않고 매년 같은 높이의 낡은 침구와 베개를 사용하며 수면의 편안함이 잠드는 속도와 수면의 깊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55세 이후에는 목과 허리의 유연성이 감소합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목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수면 자세를 제한하며 잦은 뒤척임을 유발하여 밤새 얕은 수면과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침실의 과도한 빛, 부실한 방음, 그리고 급격한 온도 변화는 감각신경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뇌를 약간 각성된 상태로 유지하고 깊은 수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값비싼 수면 보조용품을 구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개를 목뼈 곡선에 맞게 조절하고 침실을 어둡고 조용하며 적절한 온도로 유지하기만 하면 중장년층의 기본적인 수면 질을 저렴한 비용으로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낮 시간 활동 습관은 밤 시간 수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년 및 노년층은 낮 시간 동안 어떤 숨겨진 수면 방해 행동을 피해야 할까요? 중년 및 노년층 중 많은 사람들이 낮 동안 장시간 앉아 있거나 가벼운 신체 활동조차 거의 하지 않거나 오후에 긴 낮잠을 잡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낮과 밤의 수면 공급과 수요 사이의 균형을 직접적으로 깨뜨립니다. 낮 동안 적당한 야외 활동은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밤에 졸음을 유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시간 앉아있으면 신진대사가 느려져 밤에 잠들기 어려워지고 얕은 수면과 잦은 조기 각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낮잠은 길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55세 이후에는 낮잠 시간을 20분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긴 낮잠은 밤에 필요한 수면 에너지를 빼앗아 수면 시작 시간을 늦추고 수면 리듬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의 신체 리듬에 맞춰 낮 시간 활동과 낮잠 시간을 어떻게 균형 있게 조절해야 낮 동안의 피로를 해소하면서도 밤에는 충분한 수면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는 낮 동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활동을 유지하고 오후에는 짧은 낮잠을 자서 재충전하세요. 과도한 수면과 장시간 앉아있는 것을 피하면 낮과 밤의 수면 리듬이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균형을 이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숙면을 위해 다양한 진정 음료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정말 믿을 만하고 효과적일까요? 중년 및 노년층은 수면 관리를 위해 외부적인 도움에 의존해야 할까요? 관련 학술 연구에서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며 다양한 진정 및 건강 증진 음료를 장기적인 수면 관리 수단으로 섭취하지 마십시오. 외부적인 도움은 자신의 업무 및 휴식 습관을 조절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55세 이후 수면 관리의 핵심은 정해진 수면 시간에 얽매이거나 다양한 보조 제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체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에게 맞는 고유한 수면 패턴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수면 개념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수면 습관과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맞는 수면 리듬을 찾고 매일 수면 습관의 세부적인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면 숙면을 취하고 좋은 피부를 유지하며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수면 건강에 관한 글을 읽고 나면
자신의 수면 습관을 이 글과 비교해보고 간과했던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의적절하게 조정하고 개선해 나가세요. 숙면을 위한 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글을 저장해 두시고 55세 이상 가족, 친구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 숙면을 취하고 중장년층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혈압 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는 이러한 5가지 신체적 특징을 보입니다. 조기 발견 및 치료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고혈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통증도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갑자기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된 걸까요? 이들의 몸에는 어떤 알아채지 못하는 신호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고혈압이 노인병이며 젊은 사람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실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혈압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점은 고혈압이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지럼증과 두통이 나타날 때쯤이면 혈관이 이미 심하게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이미 치료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아닐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고혈압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5가지 신체적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을 기억해 두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잘못된 정보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자 가장 쉽게 간과되는 특징은 이른 아침에 자주 깨는 것입니다. 꿈을 꾸거나 외부 자극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자기 깨게 되고 다시 잠들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불면증 탓으로 돌리고 수면제를 복용하며 넘기지만 이것이 고혈압의 경고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집니다. 두 번째 증상은 머리 뒤쪽이 조이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이 느낌은 아침에 잠에서 깬 직후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마치 목이 졸리는 듯한 느낌이고 시간이 지나면 완화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잤다고 오해합니다. 8시간 자면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수면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뒷머리가 뻐근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고혈압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피로 때문일까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뻐근함은 혈관 상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로로 인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방치하면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자세히 알아보려면 계속 읽어보세요. 세 번째 증상은 손과 발의 감각 저하입니다. 특히 손가락과 발가락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듯한 감각이 간헐적으로 느껴지는데 몇 분간 지속되다가 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손가락으로 눌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손발 저림 증상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만약 저림 증상이 자주 발생하고 점점 퍼진다면 고혈압으로 인한 신경 손상의 징후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네 번째 특징은 간헐적인 시야 흐림입니다. 갑자기 사물이 흐릿해지지만 눈을 비비면 다시 선명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근시 악화나 눈의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고혈압과는 거의 관련이 없습니다. 눈은 혈관의 기압계 역할을 하며 눈 속의 혈관은 매우 섬세합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혈관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데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귓불에 주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귓불에 눈에 띄는 주름이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지만 고혈압의 경고 신호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주변 사람들은 주름은 있지만 고혈압은 없잖아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절대적인 특징은 아니지만 존재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분명 몇몇 분들은 이러한 특징들이 왜 고혈압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혈압이라는 뜻일까요? 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자주 깨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는 고혈압 환자의 혈압 일주기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혈압은 낮보다 밤에 낮지만 고혈압 환자의 경우 밤에 혈압이 상승하여 혈관과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수면을 방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혈압이 높아지는 것이 낮보다 더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 신장, 뇌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뒷머리가 뻐근한 느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혈압이 상승하면 뇌의 혈관이 수축하여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뇌의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뻐근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는 피로와는 무관합니다. 만약 이러한 복부 압박감이 더 자주 발생하고 오래 지속된다면 즉시 혈압을 측정하십시오.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병원에 가십시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손발 저림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장기간 고혈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전신의 말초 신경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경 전달이 차단되면 저림과 따끔거림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손발의 증상이 나타나다가 나중에는 팔다리로 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발의 저림 증상이 악화되어 움직임에 지장을 줄 때에야 비로소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쯤 되면 신경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약물로 증상만 완화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야 흐림은 고혈압으로 인해 눈의 망막 혈관이 손상되어 발생합니다. 혈관이 약해지고 좁아지며 심지어 출혈이나 누출이 발생하여 시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실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과 실명은 결코 무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임상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시야 흐림이라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다가 결국 시력 저하나 실명에 이르게 되고 그때서야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귓볼주름은 의학적으로 귓볼주름 징후라고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귓볼주름이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고혈압과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더 높습니다. 이는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으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주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고혈압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름이 없다고 해서 고혈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주름이 눈에 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이나 주변 사람이 이러한 특징 중 2가지 이상을 보인다면 즉시 혈압을 측정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지 마세요. 고혈압은 그냥 참을 수 있는 질병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으면 치료가 필요 없다는 치명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입니다.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그 위험성은 서서히 드러납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고혈압은 심장, 신장, 뇌, 혈관에 소리 없이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슴 답답함, 숨가쁨, 어지럼증, 부종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관상동맥 질환이나 신부전과 같은 합병증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합병증은 일단 발생하면 완전히 치료하기 어렵고 평생 동안 당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당신은 고통받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짐이 될 것입니다.
정말 이런 상황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또 다른 흔한 오해는 고혈압이 과체중인 사람들에게만 발생하는 부유층의 질병이고 마른 사람들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른 사람도 고혈압에 걸릴 수 있으며 그 위험성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마른 체형의 사람들에게서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는 유전적 요인, 과도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근무 및 수면 패턴,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의 젊은 사람들은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배달 음식을 자주 먹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있다면 고혈압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은 약을 복용해야만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초기 고혈압은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완치될 수 있으며 평생 약을 복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하고 쉬운 팁을 소개합니다. 이 팁들은 따라하기 쉽고 고혈압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에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세요.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고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제한하세요. 절인 음식과 가공육 섭취를 줄이고 밀크티와 설탕이 든 음료도 적게 마시세요. 이러한 음식들은 모두 혈압을 높이는 숨겨진 주범입니다. 매일 30분씩 운동하세요. 꼭 격렬한 운동일 필요는 없습니다. 빠르게 걷기, 조깅, 태극권 모두 좋습니다. 꾸준히 하면 혈압을 조절하고 체력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죠. 늦게까지 깨어있지 마세요. 매일 7, 8시간씩 충분히 수면을 취하세요.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혈압이 변동하고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장기간 수면 부족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높은 스트레스, 짜증, 불안감은 혈압을 갑자기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자주 하세요. 걱정을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고혈압은 치료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치료법은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더라도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질병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혈압이 노인이나 비만인 사람만의 질병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고혈압은 모든 연령과 체형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든 주의하지 않으면 고혈압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십시오. 궁극적으로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는 약물 치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절제와 건강에 대한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항고혈압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위에 언급된 5가지 특징 중 하나라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혈압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을 남겨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0분 걷기로는 부족한가요? 조언, 70세 이상이라면 건강하고 장수하는 노후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걷기 운동 시 다음 4가지 사항을 실천해 보세요. 여름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 2026년 5월 1일 14시 30일 분원 안셰진산, 신앙동족 자치현 인민병원 신경과 전문의 집중하다. 70세가 넘은 사람들 중 매일 걷기를 고집하는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힘이 세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허리와 다리 통증, 전반적인 불편함을 겪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건강을 위한 걷기의 핵심적인 원리가 언뜻 보기에는 너무나 간단해 보이지만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었던 것은 아닐까요? 많은 노인들은 오래 걷고 더 많이 걸을수록 건강에 더 좋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노인의 자연스러운 신체 기능과 정말 일치하는 것일까요? 많은 노인들이 매일 30분씩 걷기로 결심하지만 이처럼 정해진 시간이 그들의 뼈 부담과 심폐 기능에 심각하게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노화는 결코 점진적인 퇴보 과정이 아닙니다. 70세 이후에는 신진대사, 관절 압력, 혈관 탄력성 등이 급격한 자연적 변화와 조정을 겪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산책을 할 때 휴식과 칼로리 소모에 집중하는 반면 노년층은 건강 유지에 집중합니다. 이 두 부류의 운동에 대한 논리는 혼동하거나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걷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상의 이점을 가져다주는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비결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간과하는 걷기에 4가지 중요한 요소에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은 걷는 속도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신의 느낌대로 빠르게 걷거나 천천히 걷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건강하게 걷기 위한 첫 번째 핵심은 걸음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빨리 걸으면 무릎 반월상 연골의 마모가 즉시 악화되고 심장과 폐의 과부하가 걸릴 수 있으며 너무 느리게 걸으면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적절한 걷기 속도란 숨이 약간 차지만 숨이 차거나 기력이 떨어지지 않고 정상적이고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속도이며 이는 심폐지구력의 핵심 기준에 딱 맞는 속도입니다. 대다수의 노인들은 걷기 시간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30분이라는 정해진 걷기 시간 제한을 고수하고 육체적으로 지쳐도 억지로 걷기를 끝내려고 애쓰는데 이는 완전히 비효율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70세 이후에는 신체 지구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한 번에 걷는 시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걷는 것보다 여러 번 나눠서 걷는 것이 신체 기능에 훨씬 더 유익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아침 공복에 산책하는 것을 일상적인 습관으로 삼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건강에 좋은 이 활동은 사실 혈당 변동이라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밤새 잠을 잔 후에는 몸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공복 상태로 걸으면 저혈당 반응이 쉽게 발생하여 어지럼증, 허약함,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와 같은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바로 일어나 산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위와 장이 소화 중인 상태에서 급하게 걸으면 위와 장의 부담이 가중되어 복부 팽만감이나 트림과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걷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잠에서 깨자마자나 식사 직후가 아닙니다. 소화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와 기온이 낮은 시간을 피하면 걷기의 건강상 이점을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보행로 선택은 흔히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분들은 포장된 도로라면 어디든 찾아 오랫동안 걷곤 하는데 딱딱한 도로 표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딱딱한 콘크리트 표면은 지속적으로 충격력을 전달하여 발목, 무릎, 허리에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합니다. 이러한 표면 위를 수년간 걷다 보면 관절 연골의 마모와 퇴행이 가속화됩니다. 부드럽고 평평한 플라스틱 보도와 녹색 식물 주변의 완만한 흙길은 뛰어난 쿠션감과 충격 흡수 기능을 제공하여 노인들이 걸을 때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손을 등 뒤로 하고 고개를 숙인 채 가슴을 구부리고 빠르게 걷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보행 자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신체를 약화시키고 척추 건강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보행 자세는 가슴을 내밀고 배를 집어넣고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팔을 자연스럽게 작은 동작으로 흔드는 것입니다. 올바른 자세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허리와 팔다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산책에 특별한 준비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어나서 걷고 멈춰서 쉬고 준비 운동이나 마무리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노인 건강 관리에 있어 가장 큰 간과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은 뻣뻣해지고 인대는 탄력을 잃게 됩니다. 준비 운동 없이 산책을 하면 다리 경련이나 관절 염좌와 같은 갑작스러운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손목과 발목을 돌리고 허리와 다리를 스트레칭하는데 단 3에서 5분만 투자하면 신체 근육을 빠르게 깨워 걷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스포츠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많은 노인들이 걸음수를 비교하는 유행을 따르며 하루 1만 보 걷기라는 목표를 맹목적으로 추구하여 건강 유지를 오히려 해롭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뼈의 칼슘 손실이 가속화되고 관절 재생 능력이 현저히 약해집니다. 과도한 보행은 연골 마모를 가속화하여 만성 관절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는 양이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는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신체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반하는 운동은 노년기의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일부 노인들은 산책 후 바로 앉아서 쉬거나 물을 마십니다. 이러한 사소해 보이는 행동은 실제로 신체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숨겨진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산책 후에는 심박수를 낮추기 위해 잠시 천천히 걷고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시면서 심장과 폐가 점차 정상 기능으로 돌아오도록 하십시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볼 때 걷기 전후에 양질의 단백질을 소량씩 적절히 섭취하면 근육 건강을 유지하고 노년층의 급격한 근육 손실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규칙적이고 적당한 걷기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며 안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다양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적당한 야외 산책과 자연과의 접촉은 고독의 따분한 분위기에서 벗어나 노인들의 외로움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기술의 발전은 노인들이 걷기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볍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보호 장비와 간단한 심박수 모니터링 도구를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걷기 강도를 조절하고 과도한 운동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통 문화는 늘 느리고 꾸준한 건강 관리를 강조해왔으며 노인들은 점진적인 발전에 집중해야 합니다. 빠른 결과를 갈망하는 운동 방법은 장수와 건강의 핵심 진리에 어긋납니다. 노년의 건강과 웰빙을 위한 단 하나의 정해진 공식은 없습니다. 걷기는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춰 조절하고 적응할 때 비로소 몸에 진정한 영양을 공급하고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걷는 습관을 맹목적으로 따라하지 말고 잘못된 시간 간격과 리듬을 고집하지 마세요. 제때에 걷는 방식을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위한 유일한 책임입니다. 단순한 산책 행위에는 건강하고 장수하는 노년을 위한 큰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 온 잘못된 걷기 습관을 고치고 다음 4가지 핵심 사항을 실천하면 건강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격렬한 운동이나 무작정 힘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한 부분에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균형을 찾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제대로 실천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70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은 불필요한 조치에 의존하거나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과학적이고 온화한 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하며 건강과 장수의 근본을 확고히 지켜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에 대한 이러한 조언들을 읽고 나서도 어르신들이 여전히 잘못된 걷기 습관을 고수하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빨리 올바른 습관을 갖도록 도와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신장질환의 가장 위험한 징후는 부종이 아니라 이러한 4가지 이상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기 발견과 신장 보호는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 손상은 다리나 눈꺼풀이 붓는 것과 같은 눈에 띄는 증상만 유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신장 기능 저하가 이미 중기 또는 말기에 이르러서야 신장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허리 통증이나 부종과 같은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신장 기능은 조용히 지속적으로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신장 건강의 경고 신호를 잘못 이해하고 관련 없는 증상을 신장 질환으로 오인하며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이상 징후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신장은 인체에서 신진대사와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핵심 장기입니다. 통증 수용체가 없기 때문에 손상 초기 단계에서는 심한 통증 경고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종만이 신장 질환의 유일한 진단 기준이라고 믿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 문제는 부종보다 훨씬 일찍, 그리고 더 은밀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증상들은 사실 신장에서 보내는 SOS 신호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한 피로나 가벼운 질병으로 치부합니다. 신체 검사에서 신장 기능 지표가 정상으로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몸속에서 이미 신장 손상과 숨겨진 부상 징후가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신장의 매우 강력한 보상 능력에 있습니다. 즉, 초기 신장 손상은 신체 검사 보고서의 일반적인 수치에 즉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체 검사 결과가 명백히 비정상적이고 심한 부종이 발생할 때쯤이면 신장 손상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며 치료 및 회복의 어려움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쉽게 간과되는 첫 번째 유형의 이상 증상은 장기간 지속되는 원인 불명의 전신 쇠약입니다. 8시간을 자고 나서도 여전히 기력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상을 과로와 야근 탓으로 돌리지만 신장 대사 및 해독 기능 저하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신장은 체내 대사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혈액의 독소가 축적되어 휴식을 취해도 해소되지 않는 만성 피로감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 숨겨진 이상 증상은 소변 거품이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소변을 본 후 변기 표면이 촘촘한 거품으로 덮이고 몇 분 동안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 소변 농도가 높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단백질 누출의 전형적인 외부 증상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신장의 여과 장벽이 손상되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장기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신체의 기본 영양소가 서서히 고갈되고 신장 기능이 손상됩니다. 세 번째로 흔히 간과되는 이상 증상은 야간뇨입니다. 밤에 2번 이상 소변을 보는 것은 수면을 자주 방해하고 불안정한 수면을 초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단순히 물을 너무 많이 마셨거나 노화로 인한 일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직접적인 신호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신장의 수분 대사 조절 능력이 저하되면 소변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하게 되어 야간뇨 횟수가 급증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숨겨진 치명적인 이상 증상은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 가려움증입니다. 붉은 발진이나 뾰루지 없이 온몸이 반복적으로 가렵고 긁어도 불편함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건조한 피부나 알레르기 때문이라고 잘못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신진대사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아래에 축적되어 피부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 네 가지 이상은 개별적으로 발생할 때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빈번하게 복합적으로 발생할 경우 신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손상될 수 있으며 회복하기도 어렵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러한 이상 증상이 초기 단계에서는 간헐적으로, 그것도 긴 간격을 두고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손상은 축적되어 날이 갈수록 악화됩니다. 신장 질환 환자 중 상당수는 초기에는 부종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이러한 4가지 눈에 띄지 않는 이상 증상으로 인해 상태가 조용히 악화되어 진단 시점에는 이미 최적의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인 신장 관리에서 가장 큰 오해는 부종 증상에만 집중하고 숨겨진 경고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눈에 띄는 불편함을 느낄 때쯤이면 신장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되어 회복하기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유행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자신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고 신장에 좋다고 하는 음식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데 이는 신장의 대사 부담을 가중시키고 신장 기능의 지속적인 저하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소변을 오래 참는 습관, 그리고 염분이 많은 식단은 모두 신장 건강의 근간을 서서히 약화시키는 나쁜 일상 습관입니다. 염분이 많은 식단은 혈압을 직접적으로 상승시키고 신장 혈관의 미세순환을 손상시키며 신장의 여과 및 해독, 작용의 핵심 기능을 점진적으로 저해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소변을 참으면 소변 역류와 축적이 발생하여 세균이 증식하고 신장 조직을 자극하며 잠재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결국 만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내장 기관의 신진대사 리듬이 깨지고 신장의 야간 해독 및 복구 기능이 저해되며 독소가 축적되어 대사되기 어려워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하기 어려운 누적 손상을 초래합니다. 과학적으로 신장을 보호하는데 큰 돈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신장 기능을 안정시키고 추가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일 따뜻한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고 조금씩 자주 수분을 섭취하며 과식이나 탈수를 피하면 신장이 대사 및 해독 과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금 섭취량을 엄격하게 조절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인 담백한 식단을 유지하며 신장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을 낮추고 혈압 변동으로 인한 신장 손상 위험을 피하십시오. 소변을 참는 나쁜 습관을 단호히 버리고 소변이 마려우면 즉시 배뇨하여 소변 역류로 인한 신장 조직 손상을 예방하고 기본적인 신장 건강을 지키십시오. 매일 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늦게까지 깨어있지 않도록 하세요. 그래야 신장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장기의 신진대사 리듬이 안정적이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간단한 신장 관련 검진을 받고 지표의 미세한 변동에도 주의를 기울여 숨겨진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하여 작은 문제가 심각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십시오. 신장 건강은 일시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세부 사항에 꾸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사소한 이상 징후를 무시하면 결국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장 질환이 발생하여 몸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신장을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경고 신호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피로감, 잦은 야간뇨, 지속적인 배뇨와 같은 사소해 보이는 이상 증상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신장 건강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이러한 증상들을 관리해야 할까요?